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너희들 대표값이에요. 뭐라고요? 대표값. 자, 대표값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얘들아. 자, 첫 번째는 평균. 뭐라고요? 평균. 자, 평균은 잠깐 이수정지. 자, 이제 첫 번째는 평균입니다. 평균하기 전에 별량부터 먼저 할게요. 자, 별량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하는 양입니다. 뭐라고요? 변하는 양. 그래서 이걸 갖다 별량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너 키 얼마야? 165요. 너 키 얼마야? 170이요. 너 키 얼마야? 180이요. 이렇게 봐. 숫자가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이게 별량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이 별량들을 정리하는 게 이 단원이에요. 뭘 정리하는 거? 별량들을 정리하는 게 이 단원이에요. 알겠니? 자, 원래 수학적 정의는 뭐냐면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값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알겠죠? 어떤 자료가 주어집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것도 배워요. 별량 두 개도 하거든요. 이건 중3 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차량수 차 몇 대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속력 해봅시다. 자, 차량이 적으면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신호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네네. 차량이 적으면 속력이 빨라지죠? 네. 빨라지죠? 네네네. 차량이 많으면 속력이 떨어져요.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나중에 생겨요. 이거는 두 별량의 비교예요. 이거 뭐라고요? 두 별량의 비교. 알았죠? 지금 별량은 너희들 하나만 합니다. 지금은. 왜? 중학교 1학년이니까. 별량 몇 개만 한다고? 하나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키면 키, 몸무게면 몸무게. 그럼 나중에 뭐 해 이제? 키하고 몸무게를 같이 하겠죠. 알겠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키가 작은 애들이 몸무게가 적게 나가고 키가 큰 애들이 많이 나가겠죠, 얘들아. 네네네. 확인했니? 이렇게. 그럼 얘가 오른쪽에 올라가죠? 나중에 뭐라고 그래, 이걸? 양의 상관관계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뭐 상관이 뭔지 알겠죠? 두 개의 관계. 서로 관계가 양입니다, 이런 뜻이야. 그럼 아까 요거는 뭘까? 그렇지. 음의 상관관계. 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머리 크기. IQ. 상관 있어요? 없어요. 알았죠? 네. 너 머리 크기하고 IQ 상관 있냐고. 자, 이제 멈추. 자, 이제 첫 번째 대표값은 평균입니다. 이제 평균은 우리가 뭐라고 쓰냐? 알파벳으로는 이제 M이라고 씁니다. 뭐의 약자? 그렇죠. MEAN 적으시고, 이거의 약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EX라고 써요. 자, E는 뭐의 약자? Expectation의 약자. 그래서 별량 X들의 기대값, 뭐라고요? 별량 X들의 기대값은 뭐랑 같다? 평균과 같다? 이렇게 정의돼요. 그래서 얘는 고등학교 때 쓰는 기호, 지금 너희들은 이거 씁니다. 알겠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중앙값이 있어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대표값이에요. 대표하는 값을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정의해요. 자, 첫 번째는 평균, 두 번째는 중앙값. 알겠죠? 자, 그럼 중앙값은 뭐냐? 말 그대로 중앙이 뭐예요? 가운데. 가운데. 그래서 여기는 자료가 뭐야? 별량들이죠. 별량을 확인했어요? 크기 순으로 나타내요. 크기 순으로 나열합니다. 뭐라고요? 크기 순으로 나열합니다. 이때 가운데 값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중앙값은 뭐가 중요하냐면 개수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개수. 첫 번째는 홀수계부터. 뭐라고요? 홀수계부터. 자, 홀수계를 예를 갖다 n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가운데 중앙값은 항상 뭐가 되느냐?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크기 순으로 나열해야 돼요. 자, n 더하기 1의 나누기 한 값이에요. 확인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5개가 있어요. 맞죠? 어디가 가운데요? 불러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냐? 이제 짝수계가 나옵니다. 당연히 뭐가 나온다? 짝수계가 나옵니다. 자, 그럼 짝수계는 이제 말이 안 맞죠, 얘들아. 딱 가운데가 중앙값인데. 네. 그래서 가운데는 이제 어떻게 만드냐? 자, 이제 2분의 n번째하고 누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2분의 n번째하고 2분의 n 더하기 1. 위치 잘 보세요. 얘는 2분의 n 더하기 1이고 얘는 2분의 n 더하기 1이죠. 네. 달라요. 네. 이거의 평균이 이제 중앙값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분의 n번째와 아이고 이것도 번째가 써주세요. 2분의 n 더하기 1번째의 평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중앙값이라고 해요. 그럼 평균이면 지금 뭐밖에 없다? 합의 평균밖에 없어요. 알았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크기 좀 나열할게요. 몇 개예요? 6개죠? 네. 6개죠? 네. 자, 나누기 하세요. 3. 네, 세 번째 숫자. 확인했죠, 얘들아? 네. 알겠지? 네. 자, 더하기 하세요. 7. 네 번째 숫자죠? 네. 아. 됐죠, 얘들아? 이게 중앙값이 아니라 얘 두 개의 뭐라고? 평균. 그래서 2 더하기 3에서 나누기 하세요. 확인했어요? 그래서 2.5가 중앙값이에요. 얼마가? 2.5.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중앙값은 크기수로 나눴을 때 가운데 값이면 중앙값이 별량이 있을 것 같지? 아니에요. 그 거짓이에요. 왜? 지금 그만 구해봤잖아. 1, 2, 2, 3, 4, 4, 4에서 평균이 얼마였어? 2.5였죠? 자, 2.5가 별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짝수기는 성립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홀수기는 무조건 성립해요. 됐죠? 됐죠? 자, 몇 번째 숫자가 중앙값이야? 네, 여기 확인했어요? 네. 자, 이쪽 분량이 별량이 존재하죠? 자, 근데 뭐라고 하면 거짓이다? 중앙값은 항상 별량에 존재한다. 그럼 이건 뭐가 무조건 거짓이다. 왜 그렇다? 짝수. 짝수기일 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알겠어? 어머니 알겠지? 이게 중앙값. 자, 이제 세 번째는 최빈값 들어갑니다. 자, 일시멈춤. 자, 이 빈이 무슨 빈자냐? 골빈자가 아니에요. 나 비어있어요 빈자가 아니라고요, 얘들아. 나 빛나요 빈달 빈자도 아니에요, 얘들아. 알겠니? 이 빈자는 빈도의 빈자예요. 빈도하면 들어가는 영어가 있어요. 뭘까요? 일시멈춤. 네. 자, 이 빈도부터 빈도 부사는 뭐예요? 빈도가 횟수예요, 횟수. 그래도 뭐예요? 횟수죠, 횟수? 자, 그럼 여기 가장 높은 값을 의미합니다. 최가 뭐라고요? 가장 높은 값. 그래서 횟수가 가장 많은 값. 근데 이 최빈값은 단점이 있어요. 이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앙값하고 평균은 딱 하나씩밖에 안 존재하죠. 왜? 나눠봐. 한 개씩밖에 없잖아, 얘들아. 네. 그래 안 그래? 가운데를 찾아봐. 하나씩밖에 없지. 근데 최빈값은 여러 개일 수가 있어요. 그럼 최빈값은 언제 쓸까요? 호감도 조사할 때. 뭐 조사할 때? 호감도 조사할 때 제일 많이 써요. 호감도 조사. 내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 순서로 가는데 평균을 못 이용할 때가 있어요. 아, 적어주셔야 돼. 이거 안 적었네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개수란 단어. 자, 별표 치고, 개수는 나중에 이제 뭐가 되냐? 도수가 됩니다, 도수. 그래서 도수분모표는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도수가 뭐라고?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개수라고 썼는데, 지금은 개수라고 쓰죠? 네. 아니에요? 아니요. 개수라고 써요, 요즘은요. 이럴 때 개수지만. 그래, 안 그래? 네. 알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개수를 뭐라고 부른다? 도수라고 해요. 그럼 도수 분모표는 뭘까? 별량을 개수로 분포한 표. 그냥 따라가면 돼요. 알겠죠? 네. 자, 이게 바로 이제 예비 과정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평균을 못 사용할 때가 있어요. 평균이 대표값이 아닐 때. 언제냐면 극단적인 값 또는 이질적인 값이 존재할 때.
예를 들면 막 1, 2, 3, 뭐 7, 5, 3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100이 났어. 우와. 맞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질적인 값, 극단적인 값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평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틀려요, 그러면. 뭔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이때는 뭘 사용할까? 중앙값. 그렇죠. 이때는 중앙값 사용합니다. 잘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평균을 사용하지 못할 때는 일반적으로 중앙값을 많이 사용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중앙값을 항상 쓸 수 있으니까. 알겠니? 네. 그 다음에 최빈값의 중요한 건 뭐야?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얘들아. 아까처럼 1, 2, 3, 3, 4 이렇게 나타내면 봤어? 자, 두 개. 얘만 두 개죠? 그러면 최빈값이 2, 3 둘 다 답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이게 최빈값이에요. 선생님 왜요? 물어봐요, 빨리. 일시만큼 하고. 자, 줄기 그림은 왼쪽에 줄기, 오른쪽에 입을 쓰는 게 줄기 그림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너희들 십진법 있잖아, 얘들아. 이거 자릿수를 의미하는 거야. 뭘 의미한다? 자릿수. 그럼 예를 들면 3, 5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줄기가 5이고 입이 5란 뜻이야. 보이지? 그러면 우리가 읽을 때는 35로 읽으시면 돼요. 알겠어, 얘들아? 근데 줄기 그림이 배그잘도 펴놓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돼요, 얘들아. 그럼 얼마나 의미하는가? 135가 되는 거야, 얘들아. 확인했니? 네. 그럼 줄기에는 벌써 13. 입에다 벌써 5. 그럼 확실한 건 뭐야? 아, 잎이 1이 자리구나. 자, 잎이 1이 자리구나. 아, 잎이 1이 자리구나. 아, 잎이 1이 자리구나. 안 그죠? 아, 웃을 때까지 할 거야. 잎이 1이 자리구나. 1이 자리구나. 준보 같죠? 네. 자, 이게 줄기 그림이에요. 그러면 줄기 그림에 장점이 있어요, 얘들아. 됐지? 계산이 편해요. 왜? 1자리는 1자리끼리, 10자리는 10자리끼리 있으면 편하죠, 얘들아. 확인했니? 이런 건 평균 구하기도 좋아요. 뭐 이럴까? 평균 구할 때도 빨라요. 내가 가는 거 보여줄 거예요. 자, 우선 너희들이 이거부터 완성하세요. 프린트 1번에 그게 있어요. 자, 자료가 몇 개 나타나 있어요, 얘들아? 별량이 몇 개 있어? 20개예요? 여기 좋죠. 이 시기 맞아요. 자, 나타내세요. 거기다가. 알겠습니다.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뭐는 뭐끼리? 1자리는 1자리끼리 더해서 10자리끼리 더해서 그냥 더하시면 답이에요. 나누기 몇 개? 개수니까 20개 하시면 되겠죠. 확인했니? 자, 그러면 6 더하기 9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해서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9가 몇 개인지 세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빨라지겠죠, 얘들아? 이해했어? 그럼 8이 몇 개인지 딱 더하시면 되겠죠? 7이 몇 개인지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이 편해요. 뭔지 알겠어요? 자, 10대도 쉬워요. 자, 이건 3이 아니라 30이에요. 몇 개? 2개죠? 그래서 30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뭔지 알겠어요? 얘 40이죠? 하나, 둘, 셋, 4개죠? 그래서 40 곱하기 4 하시면 돼요. 얘는 50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죠? 곱하기 8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더해서 나누기 20 하면 답이에요. 뭔지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나타내면 뭐도 편할까? 중앙값도 편해요. 뭐도 편하다? 중앙값. 자, 이제 이 시계죠, 얘들아. 자, 선생님이 짝수일 때는 나누기 하라고 그랬지? 네. 10번째죠? 네. 여기다가 더하기라는 거야, 알지? 네. 11번째입니다. 콜! 네. 그러면 얘부터 10번째나 여기서 10번째나 똑같은 거야, 얘들아. 그러면 장수부터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확인했죠? 네. 얘가 11번째. 확인했어요? 네. 자, 그러면 중앙값 얼마냐? 물어보시면 조용히 하세요. 55 더하기 57에서 나누기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게 중앙값이에요. 오케이?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최빈값. 빈도가 제일 많은 거. 딱 봐도 보이죠? 여기죠, 여기. 얘만 옆으로 3번이잖아요. 네. 확인했어요? 그럼 답은 뭐야? 49가 최빈값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아,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뭘 한다? 줄기 그림을 연습하는 거예요, 얘들아. 알겠습니까? 네. 이게 줄기 그림이에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오른쪽 도수부 표현 들어갈게요. 지금 몇 분이에요? 지금 6시 9분이요. 네, 미시멈춤. 봤어? 자, 도수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개수라고 그랬죠, 얘들아? 네. 자, 이걸 분포한 표를 나타내는데 우리는 이제 규칙을 외워야 돼요. 뭘 외워야 된다? 규칙. 네, 규칙을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표는 도수 분포 표죠, 얘들아. 자, 왼쪽에는 우리가 별량을 씁니다. 예를 들면 키를 조사하면 키, 몸무게를 조사하면 몸무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들아.
자, 오른쪽에는 도수를 씁니다. 뭘 쓴다고요? 도수. 이 도수가 바로 개수예요, 얘들아. 그러면 처음에 조사할 때는, 별량 가지고 조사할 때는 이것도 쓰고요. 확인했어요? 이게 몇 네. 개씩이야? 5개씩이죠? 네. 또 요것도 씁니다. 요거는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없어요, 얘들아.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왼쪽에는 뭘 쓰냐? 이제 별량을 계급으로 나타냅니다. 뭘로? 계급. 자, 그럼 왼쪽에는 뭐냐? 땡땡 이상, 땡땡 미만 이렇게 써요. 확인했어요? 확인했어요? 자, 이 계급을 이제 첫 번째 뭐라고 하냐? 별량의 일정한 너비 이렇게 불러요. 너비가 뭐냐면 이제 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비, 길이. 알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점씩 조사하면 0부터 10까지. 그럼 읽을 때 어떻게 읽어? 0 이상 10 미만 이렇게 읽는 거야, 얘들아. 확인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 이상 20 미만. 확인했어요? 자, 20 이상 20, 30 미만. 그러면 20이라는 숫자는 여기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미만이니까. 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30이라는 숫자는 위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돼? 30, 30. 아래로 가야 돼요. 왜냐면 여기 왼쪽 이상이니까. 확인했어요? 자, 그럼 이 일정한 구간인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35를 썼어요. 그러면 자료로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 자료로서 주보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계급은 일정해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 일정해야 됩니다. 자, 이 일정한 값을 우리가 계급의 크기 이렇게 불러요. 그럼 아까는 내가 몇씩 자른 거야? 10씩 자른 거지? 그래서 계급의 크기가 10이에요, 얘들아. 알겠니? 이해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급의 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뭐냐? 이제 도수. 자, 도수는 뭐야? 각 계급에 속하는 개수. 뭐의 개수? 별량의 개수. 뭐의 개수? 별량의 개수를 우리가 도수라고 불러요. 아까 처음에 표현할 때 개수 될 때는 이렇게 조사하거나 이렇게 조사한 다음에 숫자 쓰시면 돼요, 얘들. 알겠죠? 네. 여기 1 쓰고 해, 2, 해, 3 바보가 되는 거야, 바보. 알았죠? 이렇게 조사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한 개씩 늘려가라고 이렇게 조사하면 된다고. 네네네. 숫자 1 쓰고 2 쓰고 해, 이렇게 쓰지 말라고 얘들아. 알겠지? 자, 이제 네 번째는 자, 이제 계급 값이 나와요. 계급 값이 교육 과정에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 내가 확인을 못 해봤겠는데 계급 값을 쓸 때가 있거든요, 얘들아. 내려주세요. 자, 이 시간 좀 눌러주세요. 자, 계급 값은 계급의 가운데 값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별표 이상 세모면 보이죠? 자,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위한 값을 계급값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럼 이 계급값은 언제 쓰냐면 도수, 분포, 표. 나중에 이제 히스토그램, 도수, 분포, 다각형. 이거에 평균 걸 때 이용합니다. 뭐 걸 때 이용한다? 평균 걸 때 이용해요, 얘들아. 예를 들면 10 이상 20 미만이 만약에 5개, 20부터 30까지가 6개, 그 다음에 30부터 아니다 2개, 3개, 네. 5개 이렇게 합시다. 왜? 나 이거 10 맞춘 거야, 얘들아. 이거 10 맞춘 거지. 그지 않냐, 얘들아? 그러니까 끝에 여기다 뭘 쓴다? 개를 쓰는 거야, 여기다. 네, 알았죠? 도수의 총합을 쓴다고, 얘들아. 뭘 쓴다고요? 도수의 총합을 쓰는 거예요. 밑에다가, 알았죠? 자, 그럼 여기서 평균과라고 했어요. 그러면 10부터 20까지 너무 숫자가 많죠? 많잖아요, 얘들아. 그걸 대표하는 값이 계급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10하고 20의 가운데 값 15죠? 그래서 15가 2개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자, 25가 3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봤어요? 자, 그 다음에 35가 몇 개 있다? 5개. 자, 이거를 더하세요. 그럼 선생님 하나, 둘, 셋, 3 하는 순간 나한테 혼나요. 혼나요. 내가 분명히 개수라고 했죠, 개수. 몇 개예요? 10개요.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확인했어요? 네. 이게 도수 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 분포 다각형의 평균입니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평균 걸 때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느냐? 네. 이해하겠느냐? 네. 이걸 뭐라 부른다? 계급 값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네. 계급의 가운데 값이에요. 네. 다시 계급의 가운데 각. 줄여서 계급 값.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뭐 구할 때 이용한다? 평균. 평균. 지금 되죠? 보셨으니까 얘들아. 이해했죠? 근데 이게 도수분법에서 평균이 빠진 것 같아요. 내가 문제 보니까 없어요. 그냥 너희들은 개그만 보면 알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빠뜨렸는데요. 여기 별량이 계급 쓰는데 여기는 항상 단위를 써주셔야 됩니다. 단위. 알죠? 뭔 말인지? 단위 맞춰주셔야 돼요. 네? 단위 맞추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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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것도 정할 수 있어. 크기가 높은 순으로. 여섯 번째 학생은 어디 있을까요? 20에서 30 사이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계급을 물어보면, 뭘 물어보면? 계급을 물어보면 20 이상, 30 미만이라고 꼭 써주셔야 돼요. 선생님, 나는 똑똑하니까 점수 인정 안 해줍니다. 이상 미만 쓰셔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여섯 번째 학생의 도수는이라고 물어봤어요. 몇 개라고 적어주셔야 될까요? 네, 세 개가 답이 있대요. 알겠죠? 네. 왜냐면 여섯 번째 학생이 여기 있으니까 도수는 몇 개? 세 개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걸 잘 곱푸셔야 돼요. 네. 질문하는 거 잘 곱푸셔야 된다고요. 네. 알겠죠? 계급을 물어보든지 도수를 물어보든지 꼭 체크하셔야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평균까지는 구하는데 가운데 값도 알 수 있겠네요. 중앙값은 계급이 얼마일까요? 몇 번째 학생을 의미하는 거야? 네. 다섯 번째 학생은 여섯 번째 학생은 문제 모순이네요. 오류입니다, 얘들아. 미안해요. 알겠죠? 자, 나머지는 너희들이 이제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가 나올 때가 있는데, 아이씨, 이거 이렇게 하면 상대수까지 가는 건데. 그냥 이 문제는 여러 번 나오니까 퍼센트 문제 한번 복습해 줄게, 얘들아. 자, 문제에서 이제 퍼센트가 나와요. 자, 문제에서 몇 퍼센트냐 이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전체 도수분의 그 도수 하면 이게 나중에 이제 상대수의 개념이에요. 곱하기 100 하시면 이제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아까 예를 들면 아까 30부터 40까지가 몇 퍼센트냐고 물어보면 아까 몇 개였죠? 5개였죠? 네. 그러면 10분의 5 곱하기 100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약분은 얼마야? 50%라고 쓰는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네. 이게 전체가 몇 퍼센트냐? 이게 나중에 뭐가 된다? 상대수가 돼요. 상대수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얘들아. 알겠죠? 오늘은 도수까지만 한다고 했으니까. 아셨죠? 자요. 눌러주세요. 자, 이제 히스토그램 넘어갑니다. 히스토그램. 일시멈춤. 자, 그래서 X축이 계급이면 히스토그램, X축이 별량값이면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구별을 해요, 얘들아. 알겠니? 달라요, 얘들아. 오케이? 네. 자, 그럼 히스토그램은 이제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도수포 단계까지 들어갈게요, 얘들아. 네네. 쉬워요. 쉽지 않아요. 자, 도수포 다각형은 말 그대로 도수 분포를 다각형으로 표현한 거예요, 얘들아. 다각형이 뭔지 알죠? 변이 있고 꼭지점이 있는 거죠. 그게 다각형이에요, 얘들아. 확인했니?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 둘러싸여 있어야 돼요. 삼각형 헤헤 하면 나서 혼나요. 변 3개지만 둘러싸여 있지 않죠. 그래서 얘는 삼각형이 아니에요, 얘들아. 뭔 말인지 알죠? 그럼 얘는 이제 다각형이 됐으니까 둘러싸여 있어야 되죠? 그럼 뭐랑 둘러싸여 있느냐? X축과. 자, 이제 히스토그램의 각 중점을 찍습니다. 자, 그러면 이 끝에 가운데 보이죠? 그럼 실제 내용 뭐야? 25죠? 이게 아까 얘기한 계급 값이에요. 뭐라고요? 계급값. 자, 가운데 점 찍으세요. 확인했어요? 네. 점 찍으세요. 그러면 얘가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들아? 그럼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데 안 둘러싸여 있죠, 얘들아? 네. 자, 그런 다음에 양 끝에 중점을 찍으세요.
자, 그럼 양 끝이면 여기죠, 여기 네. 끝에, 여기 끝에, 여기 끝에, 여기 보여요? 여기 중점 찍으시고,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는 뭐야, 이제 50과 60 사이가 있겠죠, 여기가. 그렇지 않냐? 네. 여기도 이제, 확인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연결하시면 도순포 다각형이 완성이에요.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X축과 둘러싸여있죠,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가 도순포 다각형이라고 해. 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계급의 중점과 확인했습니까? 네. 양 끝에 중점을 연결한 X축 사이. 이걸 우리가 도순포 다각형. 확인했니? 그래서 도순포표는 세 가지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 도순포표, 두 번째 히스토그램, 세 번째 도순포 다각형. 그럼 너희들 이제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 히스토그램의 넓이와 그럼 당연히 어떤 넓이야? X축과 둘러싸인 넓이다. 내가 여기서 X축 빠뜨렸다 지금. 도순포 다각형 넓이는 항상 일치합니다. 왜 넓어? 넓이는 뭐다? 항상 일치합니다. 항상 일치. 항상 일치.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 그림을 개떡같이 그려서 그런데 사실은 얘하고 얘가 합동이에요. 확인했어? 그럼 원래는 얘가 히스토그램 넓이죠? 그럼 얘를 오려 붙이면 얘가 되겠죠. 얘가. 확인했니?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랑 얘랑도 뭐야? 합동이에요, 원래. 네? 그럼 얘를 오려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얘들아? 얘도 이렇게 되겠죠, 얘들아? 얘도 이렇게 오면 되겠죠, 얘들아? 그래서 히스토그램의 넓이는 뭐의 넓이와 도순포 다각형 넓이와 항상 일치합니다. 알겠죠, 얘들아? 네.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너 이제 도순포가 다 끝났어요, 얘들아. 알겠어요? 네. 자, 이제 그림을 지워도 되고 숙제는 적당할 거예요, 얘들아. 여기가 어려운 파트는 아니었어요. 알겠죠? 죽지 않겠죠. 안 풀어요, 오늘 나 자, 필립 그래서 오늘 줘야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상대도 수업하고 마무리 지어줄게요. 그 다음 시간 뭐 한다? 평면도부터 다시 할 거예요, 얘들아. 알겠죠? 네?